부산광역시 후원으로 개최되는 2020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 자, 그럼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에 시작을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서준열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KS 일렉트릭 김종배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SK텔레콤 모빌리티 사업단의 앤드류 첸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화상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신데요.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무버 모빌리티 사업본부의 쉐런멍 사업본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의 취지와 어떤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기조연설자를 무대 위로 모실 순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서준열 이사장님 기조연설 위해서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나머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런 게 지금 개념들이 약간의 이제 좀 혼돈이 좀 있죠. 근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기나 뭐 수소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는 게 이제 교통수단이 아니고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여러분 아시는 뭐 전동 킥보드, 스쿠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통수단이 되는 거고 그 교통수단의 방식이 카풀이나 카쉐어링 같은 그리고 대중교통에도 접목이 되고 전기차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가죠.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동수단에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이 세 가지가 지금 앞으로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 모빌리티입니다. 공유 경제형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통수단을 서로 함께 나눠서 타는 그게 이제 공유 모빌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유 모빌리티가 결제 시스템, 통합 연결망, 지불 서비스가 탑재되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전기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자율주행차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정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무게는 30kg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3kg에서 5kg 정도의 단거리 수요에 적합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시속 25km 미만의 경량의 이동 장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론 택시까지 사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도 스마트 모빌리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수소 선박 뭐 이런 해양까지 이 시장이 커졌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그래서 공유 경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은 좀 특이할 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이런 지역 내 서비스 제공을 하는 이 전동 킥보드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어떻게 보면 이 거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좀 더 선행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발생했고 근무 환경 뭐 각각이 있는 곳이 다 사무실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그렇게 반경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점 오피스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유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이런 성장의 제한이나 한계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각종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돼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샌드박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당장에 여기서 소형 선박 관련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의
의해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런 주유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주유도 하고 정차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 선행적으로 대기업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어졌던 소방 관련 법으로 인해 가지고 충전 시설 등에서 주유소에 그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저희가 선행적으로 하는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어떤 담론으로 형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친환경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전체 온난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장벽이 좀 막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 그리고 성과 향후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이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게 규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럴수록 더 기업들이 더 사업을 더 진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올바른 주행 방법을 이제 익히는, 그 다음에 이거에 매너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전거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진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시민들이 더더욱 이런 전동 킥보드나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어떤 불편함을 이제 앞으로 많이 부각을 시킬 건데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그 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협회와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12월 10일 날 어떤 도로교통법 개정을 맞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기조연설 시간이 10여 분 드리면서 정말 죄송했고, 이 시간 안에 전달하기에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9분 한 25초에 맞춰서 정확하게 축약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주셨습니다. 멋지게 기조연설 해주신 서준혜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정보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들었으니까 이제 주제 발표, 주제 내용을 가지고 세션 첫 번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정규 세션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질의응답은 주제 발표부터 기조연설부터 그리고 세션 세 가지 모두 끝난 후에 모든 네 분을 대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세션 첫 번째입니다. 앤드류 첸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는데요. 무대 위로 바로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역시 안내드린 대로 한국어 채널 1번, 영어 채널 2번으로 동시통역 수신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광형 초소형 모빌리티의 트렌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토요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 불금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먼저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이니까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빨리 제가 영어로 해야지만 빨리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 오늘 발표 내용은 티맵, 저는 티맵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마 SK텔레콤 잘 아시죠? 한국인이시라면 티맵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티맵 중에 주차 서비스가 있고요. 티맵 대중교통도 있습니다. 티맵 택시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 다운로드 안 하셨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모빌리티, SK텔레콤 모빌리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많은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도 정말 좋았습니다. KTX를 타고 왔고요. 택시도 탔습니다. 자, 이제 해안가로 가자, 바닷가로 가자 했는데요.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호텔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요. 너무 피곤했고요. 그래서 그냥 쉬러 갔습니다. 바닷가로 가고 싶었지만 또 돈도 쓰고 싶었지만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돈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통 혼잡은 이렇게 경제적 피해를 만들기도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 나오죠. 46.8조 원, GDP의 2.85%가 교통 혼잡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도 있죠. 공기 오염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통 혼잡, 모빌리티가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 주요 도시는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최근에만 하더라도 자, 이 광고를 한번 봤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봤습니다. 보시면 서울은 앞으로 변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처음에 왔을 때 2002년이었습니다. 월드컵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서울역에서는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죠.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저 다른 광고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지하철에서 본 건데요. 지하철 광고를 보면 벽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한국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자동차에서부터 자전거로 변하고 있구나. 서울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셨죠?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뉴욕의 사례입니다. 2012년 사례이고요. 뉴욕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소음들, 교통 혼잡 생각나시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가 안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지금 자전거가 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부상을 줄이고 자전거 사고를 줄이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두 도로를 선택했습니다. 8번, 9번가를요. 맨하탄 8번, 9번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 보호 노선을 설치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물리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 사고 사상자가 8번가의 경우는요 35% 그리고 9번가는 58%가 감소했고요. 또 주변 상점들 또한 수입이 49%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네, 자, T맵은 최근에 구글 오토처럼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카카오 내비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카카오 내비 대신 T맵을 쓴다고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POI가 되고 있고요. 경로 설정 등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 모빌리티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들이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싶네요. 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저희가 이제 아주 초기 단계고요. 이제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자동차 운전자, 혹시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싶다, 킥보드에 도움을 주시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린이드 시대 스마트 모빌리티 관광 활성화의 방안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힘차게 역동적인 미래를 향해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 우리 내빈 여러분은 저희 준비